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TV 장혜경입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끼리끼리 빠빠. 네, 자칭 꼰대임을 자처하는 세 분과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빠질 줄 모르는 홍반장 홍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꾸 안 빠지시면요 진짜 영원히 빠질 수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 오디션 3,000명 오디션 중에 거친 분인데 함부로 대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고 또 우리 우리 조장께서 저렇게 얘기하면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조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약칭 조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 전문 변호사, 성함이 조정이세요. 그래서 조정 변호사. 전문 조정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 명칭에 걸맞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혼 조정을 주로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건도 맡으시는 거 없어요. 이번 주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간헐적 지식인 간지남 조영창입니다. 저도 오디션 거쳤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에 뭐 남인당 장수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당원도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당원 한 명 있는 당수보다는 간지남이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간지남으로 간헐적 지식인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주변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새 들어 살다가 지금 우리 집으로 완전히 돈 벌었나 우리가? 돈도 이 감독 광고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보니까 우리보다 더 기뻐 새 집에 오는 게 더 기뻐하는 분이 우리 카메라 감독 이 감독인 것 같아.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이 집 저 집 막 저 스튜디오 빌려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변하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 간지남께서 이번 주 오늘 기념품 준비 안 하셨어요? 신사옥 기념으로. 여보세요. 끼일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세요. 죄송합니다. 잘립니다. 잘려. 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여전히 보니까 뭐 지금 조국 정국이 거의 지금 몇 달째요. 지금 하도 이제 지겨워. 거의 내전 상태 같아. 그러고는 또 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ASF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ASF가 뭐 약자로 뭐냐면 저는 모릅니다. 그거 묻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지금 군이 여성공항 뭐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또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또 스랑슬레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대구시청사 이전을 지금 뭐 북구, 달성군, 달서구, 중구죠. 이 4개 구군이 다투고 있는데 유치진이 뭐 가해졌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 조국 정국이 얼마나 계속되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보다 앞서 그 머리 깎은 한국당을 이야기 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삭발 릴레이 끝났나요? 이제 삭발하면 오히려 요거도 아니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요새 아직도 하는 분이 있던데 보니까. 한국당에서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눈치 못 때리고 계속 자르시는 눈치 빠르시네. 근데 보니까 내 눈치가 빠른 건지 내가 보니까 내려 터진 건지 모르겠어. 빨리 깎았어야 공천 받는데 못 깎아가지고 내 보니까 못 받아 공천은 못 받을 것 같아. 한국당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공천은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몇 번째 깎았죠? 두 번째 깎았나? 세 번째 깎았구나. 이현주 하다음에 또 여성 의원 하나 돼 있어요. 또 한 번. 그다음에 세 번째 깎았는데 사실은 그 후로 또 줄줄이 깎았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그거 보니까 여러분이 깎으면서 대표가 깎으면 그 다음부터 깎으면 안 돼. 대표를 부각시키려면 한국당이 그래 머리 깎는 부분에서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게 보면. 아니면 아예 나도 알겠다 그거는 참. 아예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가 깎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분은 절대 깎을 분이 아니에요.
이미지 배려. 하여튼 끝까지 잘 참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결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뭐 중요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략이 조금 뭐 문제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변님 입장이 참 답답할 거예요. 깎자니 환경 따라가는 것 같고 안 깎자니 안 깎자니 조국이 닮았고. 그러네 보기네. 헤어스타일이 조국이에요. 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 옛날 연좌제도 아니고 이 무슨 계속 이런 이제 뭐 이상한 창경조 씨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미지와 그 이름 때문에 뭐 어떤 이익을 보는지 불이익을 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창경조 씨? 네, 뭐 낱말합니까? 본인도 창경조시면서 여기 하만하고 풍양은 없습니다. 그래요. 뭐 하만 조씨들도 조시죠. 거기는 조시죠. 긴 조시들이죠. 본인들도 막 이 사태 우리는 짧은 조가고 본인들도 불이익을 본다. 뭐 이런 이제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조국 대전 뭐 이렇게 하고 검찰과의 대치가 좀 뭐 되는 형국이긴 한데 뭐 아마 특별한 이 재판이나 또 뭐 기소나 재판 뭐 이런 기간 등등을 본다면은 아마 12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에 저는 아마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조국 장관 뭐 장관은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만 그래도 뭐 우리 또 그 같은 그 종시니까 그 장관이라고는 불러야 안 되겠나? 우리는 부르지 마세요. 조국 장관이 안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도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법 처리가 되면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판단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 내려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당성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 정치적 기초인 정당성 국민이 주는 정당성 그 차원에서도 이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표현됐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지금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정경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환이나 뭐 기소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확정된 게 없지 않느냐 혹은 뭐 또 충분한 뭐 내하고 부분은 일단 법적으로 별개치 아니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거를 대면서 아니 그래도 영장을 치고 혹시 이게 구속이 된다면은 이게 불가피하지 않나요? 영장 관련해서도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은 안 될 거라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대통령, 국회 두 이제 그러니까 싸우면서 검찰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영장 단계로 넘으면 법원으로 권력이 이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동됐을 때 그 권력의 주체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영장 발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충분히 이해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주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압수수색과는 또 다른 차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국민들은요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보세요. 마치 조국이 임명되기만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중대 결심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그런데 보란 듯이 임명을 했고 그때 보여준 거는 이제 머리 깎고 머리 몇 번 릴레이로 깎는 듯 하다가 이제 또 국정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국정감사에서 또 몇 사람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그 박근혜 탄핵 정부보다 더 심하게 들끓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 내지 퍼포먼스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나요? 근데 그냥 지나가고 싶어서 지나가는 겁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방법이 없거나 왜 그럴까요? 알면은 제가 국회의원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이
싸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웰빙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코 한국당 지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기 한 분은 한국당 탈당하신 분이고 한 분은 아직도 한국당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저는 당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가 조국을 욕하고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제가 한국당하고 같은 편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결코 한국당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조국은 임명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당이 저렇게 저는 이유는 저는 웰빙 정당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네. 특히 TK 지역 의원들은 임명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은 위에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네. 황교안 머리 깎거나 줄줄이 머리 깎을 줄은 알지 뭐 어떻게 사오겠다. 자기 본인이 했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황교안 씨, 뭐 황교안 씨 하면 안 되나 또 황교안 대표. 네. 황교안 대표도 그분도 사실은 이게 아주 부실한 사람이에요. 네. 부실한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가 이게 모르겠다만 아주 부실하게 경상하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는 분이나 네. 그래서 뭘 어떻게 이게 참 한국당을 이끌어가야 될지 네. 나는 그런 리더십의 부분에서 난 지금 그 조국 사태 이후에도 봐도 그렇고 네. 리더십에 문제 있다. 그래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리더십도 머리 안 깎고 나서 지금 조금 더 안정됐는데 머리 깎아가 안정될 것 같으면 나도 머리 깎겠다. 그래도 네? 뭐 이제는 민생도 챙기겠다, 뭐 정책도 하겠다 나름대로 또 뭐 네.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아, 거꾸로 올라가 버렸어. 네. 이거 참 이거 나.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조국 사태의 어떤 결론은 아마 네. 이 뭐 당과 당이 네. 이 집거나 뭐 어떤 권력들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력의 어떤 기초, 권력을 준 국민들이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네. 당연히 뭐 우리가 기대되거나 네. 뭐 이런 것은 이 구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권력의 이동 가운데 권력을 준 국민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해야만 이 사태가 끝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위만 보고 수면 위만 봐서는 제가 볼 때 결론 나기 어렵다. 결국은 내년 4월까지는 최종 결론은 그죠? 4월에 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4월 가기 전에 문제는 그러면 이제 또 공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예? 지금 뭐 한국당 보좌진까지 소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우리 TK에도 지금 여러분들 네, 좀 걸려있는 분이 있죠. 예. 아, 이 사람들 지금 상당히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근데 뭐 지금 명단은 제가 전에 뭐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네. 지역에 뭐 강효상, 네. 곽상도, 네.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노? 정태욱, 윤재욱, 그리고 저기 또 영천에 이만희 뭐 이런 분이 김정재도 있어요. 예, 영천에 송은석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역대 정권에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대거 공천에 물갈이를 해서 이게 새로 되신 분들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전부 다. 수선 비율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을 재선, 3선, 4선, 5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국민들이 식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물갈이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당이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정부가 헛발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안 오르고 올해 대통령 지지율이 거꾸로 오르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고 한국당이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도 봤을 때 친박들은 저는 패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패족? 예. 그렇게 친노가 패족이 됐었는데 왜 친박은 패족이 안 되느냐 그지.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아서 감옥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저가 패족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났다고 대통령 감옥에 넣어놓고 제가 다시 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느냐는 거지.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물갈이를 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자기가 그다음부터 대권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그 국회법이죠. 국회법에 의해서 소송 당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 굉장히 여차하면은
국회의원 아예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겠는데요. 손 한 대 코 푸는 거지 자기. 차도 살인하는 거지. 네. 그 국회법 좀 얘기해 주세요. 국회법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네. 국회법 뭐 165, 166조 회의 방해죄라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뭐 5년 이하 5천만 원, 1천만 원 미만 뭐 벌금인데 그 공선법에 보면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이제 기소돼서 처벌을 받고 죄송한데요. 500만 원. 네, 저 10년 이하 500만 원 이하. 이게 이제 법정형이고 최종 이제 어떤 처벌이 500만 원이면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은 5년 동안 피선고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임기도 별로 남지 않았고 뭐 이 임기 동안 뭐 그런 확정이 될 리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재판도 계속되고 난 이후에 피선고권까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향후 공천이나 또 뭐 향후 전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아니 제가 또 조변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한국당이 검찰이 지금 조국 수사를 저렇게 하면서 한국당 수사도 그만큼 더 엄혹해지지 않느냐, 더 가혹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사나 뭐 어떤 사법권, 준사법권이라고 하죠. 준사법권 행사에서 형평성 뭐 이런 이야기고 과거 이제 저 청문회 시절 뭐 청문회 당일날 전격 기소할 때 나온 그 이제 검찰이 칼을 쥐고 양쪽을 다 보고 또 검찰 쿠데타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칼을 빼들 때 이미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이미 칼을 겨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 난 요즘 보니까 저는 그 청와대에 계시는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뭐지 검찰총장 이름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윤석열의 힘이 더 센 것 같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 더 센 것 같아. 네. 그렇죠. 헌법에 없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형평성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동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그 토크쇼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우리 꼰대들이 하시는 말씀 관심 없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했고 그 임명하는 게 말도 안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아세요. 근데 그게 나쁜 놈 다 욕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나쁜 놈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거를 막아주거나 그거를 일깨워줘야 될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기대거나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올라가지를 않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태생적으로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어깨를 갈고 부대끼면서 정치인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누구한테 공천을 받아서 낙점받아서 다 내려왔다고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얼굴도 모르고 공천 받은 사람 그냥 찍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지역구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당 대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머리 깎는 것도 그 하다못해 당원 협의회 회의를 하고 머리 깎아야 돼요. 그거 머리 그거 하고 머리 깎은 사람 없지? 근데 지금 물갈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물갈이를 우리 국민들이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갈이를 당 대표가 해요. 물갈이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갈이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당대표 권력의 편에 늘 서왔던 겁니다. 남이 마이크 치지 마시고. 자,
그 조국 문제하고 패스트트랙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조국 문제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범죄 사실이 거의 피해자로 지금 가 있는 사람 인명을 잘못됐다 알아요. 근데 목숨 걸은 거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어디다 목숨을 걸었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목숨 걸고 길바닥에 다 들어누워야 되는데 패스트들 선거제 문제, 그 다음에 고위공직, 공수처, 검경 뭐 조사건, 자기들의 문제는 목숨 걸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퍼포먼스, 이벤트 하고 말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패스트들에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교도소 가서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숨 걸지 않았거든. 그 사람들이 목숨 거는 거는 자기 선거구제 문제하고 자기들 수사하는 어떤 검찰, 경찰의 문제에 목숨 걸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자유한국당 뭐 50명? 다 교도소 가도 그거 가서는 안 된다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지금 현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경로당 어른들 참 훌륭하시네요. 아유, 정말 살아있는 의견을 정확하게 59명이 지금 한국당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요. 그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살아남을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저는 수도권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특히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사실은 물갈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한국당이 안 그래도 열세지이기 때문에 힘든데 결국은 물갈이 할 때가 저는 대구 경북 지역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우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명입니까? 7명 가운데 초선이 우리 김정재 초선이 대부분이에요. 다 초선이죠. 초선이 많고요. 각상도 초선. 각상 초선. 그러니까 경남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은 다선이 어느 4선, 5선도 다 패스트 트랙으로 고발 당해 있는데 TK는요 고참은 싹 빠져 있어요. 초선들이 이제 그냥 당 대표 눈치 보면서 하다가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물갈이는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는데 그냥 못 맞춰서 했던 이 사람들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저 국회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못 나오면 물갈이 아까 못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마 그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차피 또 자연법으로 그냥 또 살려주고 싶은데도 또 패스트 때문에 못 살려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의원들은 그 황교안 대표보다 윤석열한테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이 국회법 회의 방해죄 이 부분이 뭐 우리 이야기하는 고소를 뭐 혹은 고발을 취하하면은 사건이 해결되거나 종료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하고 나면은 어쨌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법원도 어떻게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부분은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참 불안할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불안한데 국민들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선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갈이하고 싶은 건 다선 의원들, 우리보다 더 꼰대들. 아니 그런데 꼭 다선이라고 다 꼰대는 아니고요. 그런데 소선 중에도 이게 제가 소위 말하는 곳에 그런 말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던데요. 멘탈 뱀파이어라고 아십니까? 멘탈 뱀파이어. 다른 사람들 기운을 빼는 걸 멘탈 뱀파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는 멘탈 뱀파이어 사냥꾼이 돼야 되겠다. 이번에 7명 걸린 것 중에 소선들 중에도 상당수가 멘탈 뱀파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지 않는 소선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또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충성을 하느냐, 국민 주민들한테 충성을 하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당 대표에게 충성을 했을 수 있어도 주민들의 어떤 수건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분들이 많아요. 초선이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는 곽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건 뭐 몇 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니 초선 의원들 얼굴 모르는 지역구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솎아낼 때가 왔고 그래야 되는데 판단을 이제 내려야죠, 그죠? 내려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주민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환경원이 판단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제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시청자는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뭐 한 10년 분권 들어왔습니다만은 분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논의 자체가 이미 정말 이 근거 없는 논의라고 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형태 또 뭐 어떤 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위에서 이제 뭐랄까 공천을 줘서 임명하고 우리는 그냥 추인하는 이 구조에서는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민과 괴리된 정치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 이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물갈이를 하겠다고 벌써 이제 물갈이 시동이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조직 강화 특위를 만들었는데 위원장도 사무총장이 외부 인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지금 그 내부 국회의원들로 지금 짰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진정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공천 물갈이를 하지 않겠느냐. 네.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혁신 공천은 힘들지 않겠느냐.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라고 대충 뭐 그렇죠. 다른 분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이 부분에서. 네. 그 패스트트랙에 고발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다 뿐이지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이 59명, 더불어민주당이 40명입니다. 네. 바른 미래당이 6명이고 정의당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문희상 의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의장은 당직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국민들은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묶여가든 말든 그 정치하는 사람,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겠지만은 네. 국민들은 조국이도 명쾌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네.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도 명쾌하게 미련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불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총선 때 득표할 생각을 갖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다음 득표를 생각하면은 돌팔매질 제일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보여줬던 그 왕성한 결기로 이번 조국 사태에 임해주기를 국민들은 원할 겁니다. 네, 우리 조배님. 네, 뭐 저는 뭐 이 공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유권자, 국민에서 결정된 대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천 차제, 공천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천의 기준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간진 아까 하신 말씀으로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예,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예. 일단은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대구시청사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보시기에. 예. 최근에 그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몇 년 됐죠? 예, 몇 년 됐죠. 예.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아, 네. 그때도 우리가 기억을 대구 시민들은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도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 편의성의 제일 그 관점이 돼야 되는데 실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를 정할 때 어디다 정하는 것이 가장 도청을 이용하기가 편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게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희성하게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마치 큰 무슨 성과를 내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엉뚱하게 저 북부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역 균형 개발이란 도청을 이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균형 개발하기 위해서 저 끝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게 포항에다가 출장소를 짓자. 그래서 제2청사라는데 또 이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낭비입니까? 이제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대구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구시청사도 옮길 때는 지금 옮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비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옮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째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게 그럼 먼저 어떻게 이 시청사를 지을 것인가 만들 것이냐부터 그럼 위치를 어디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오지니까 해야 되고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해야 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은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래요. 예, 시청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아이고 홍보계. 네. 그래 시청 직원들이 비좁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우성인 거고 뭐 도청 이전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도청 이전 할 때 제가 안동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 안동에 그 김이동 시장이 참 뜻이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청 온다 하면 뭐 따라질 거냐고. 요즘 안동 시민들 후회하고 있어요. 네. 왜 후회하는지 압니까? 안동시 인구가 오늘 그걸로 빠져나가 버려요. 예천은 좀 좋아졌어요. 네. 예천은 인구도 좀 붙고. 지금 그 도청으로 그쪽으로 안동 곁에 가져가면 자기들이 크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동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뭐 도청 이전은 김관용 지사 삼순정이었죠. 그 국가 자원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낭비한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럼 시청사 이전은 안 그러냐? 전 시청사 이전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시청사 이전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과열됐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오기 전에 저도 그래서 최소한 취재는 해야 되겠다. 전직 기자로서. 그래서 그 공론화 위원하는 분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출장 가 계신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니까 과열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신문에는 과열됐다고 난리 났던데 그러니까. 과열은 무슨 과열이고 그러면 상인들이 자기들 장사하는 데가 뭐 그것도 못 들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군끼리 적끼리 싸우면서 고소고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적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으면은 그게 과열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는 쪽을 이야기하는 쪽은 그건 과열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이 지금 논의나 또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아주 집권화된 초집권화된 이제 어떤 권력이 그 아래 우리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 국가가 그래도 지자체에게 왜 공모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 공모를 해서 네. 돈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이제 그것을 빗대 가지고 우리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돼지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주면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이렇게 코를 들이미고 하는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태가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네. 마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추론을. 뭐 아까 말씀하신 공반장 얘기하셨는데 저 100%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의 뭐 불편,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사라는 것은 공간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중심 아닙니까? 정체성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아니 그 비좁은데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임대해서 서라고 하면 임대해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분권론자 입장에서는 공간 더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을 늘리면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원을 더 추가하면 업무량이 더 늘어난답니다. 쓸데없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대구광역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뭐 또 이렇게 넓혀가지고 도대체 뭐 저는 뭐 법원 이전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뭐 과거에도 뭐 두 차례나 논의가 됐고 십몇 년 동안 논의를 해오던 시청 이전 뭐
새로 걸린 문제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 사태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입장을 그러니까 돼지들에게 예물을 주면서 뭐 하는 것은 돼지들 불만을 없애기도 하고 뭐 그게 경쟁인 것처럼 뭐 아주 뭔가 뭐 공적인 뭔가 있다고 보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뒷배경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결론은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네요. 저 서울은 대구 경북 뭐 우리 지금 현 집권당은 대구 경북을 개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폐 그 선출직 그러니까 선출직이 그러니까 표를 먹는 사람들의 그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구시의 입장을 내가 이렇게 봅니다. 대구시장은 이거예요. 대구공항 문제나 시청 청사 문제나 똑같아요. 공항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공항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그건 관심 없어요. 공항이 나간 자리에 뭘 하겠다는 비전은 얼마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공항이 나간 자리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대구시청사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청사가 어디 가서 시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그 관계없어. 돈이 얼마가 뭐 재정이 되든 말든 관계없어. 이 시청이 나가면은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게 더 크게 주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데 아주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차원인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공론화 위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조금 문제는 옮기려면은 처음에 예전에 제가 만나 뵀을 때 그래야 하더라고. 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청을 지을 건지. 제가 지난번에 그 구군 의원들도 만나니까 어떤 청사를 짓겠다는지 시청의 보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지금 각 구군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구군이 사실은 달성군 빼고 나머지 구군들은 그 거짓입니다. 그거 쓸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애초부터 어느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는 이런 거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결정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소위 말하는 원전을 정치를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미 공론화를 할 문제지만은 어떤 시청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아까 음모를 아신다는. 예, 아니 그건 원래 그 음모를 늘 흥행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권영진 시장의 자기 업적용, 치정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그 공론화위원을 공론화이 아니고 시민투표인단을 250명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서는 시민투표인단을 늘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시청 조례를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권 시장은 지금 그 시청 부분에서도 싹 도망가 있어요. 자기를 딱 빼놓고 자기하고 그 고향이 같은 분, 그리고 같은 또 대학 동문인 분을 한 번을 딱 그 영남대 교수부죠. 김태일 교수. 딱 내세놓고 자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지래. 이 양반이 원래 또 그 한국당하고 안 친해요. 민주당하고 친한 분이 이제 갑자기 또 지난번에 안철수 앞쪽에 싹 가있더니 다시 이제 오해도 또 권영진한테 붙었는데 저도 어서 이 사람들도 하여튼 맞습니다. 여기 고대다, 고대. 이씨, 하여튼 대한민국의 3대 적폐가 내가 봤을 때 고대 해병대 호남향후에다, 이씨.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 하여튼 고대 동문이에요. 김태일, 권영진, 조정, 이 전부 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해병대예요. 그 해병대 빼세요. 그 해병대 뺄게요, 제가. 호남향후에도 빼고, 고대, 그냥 고대가 문제다. 하여튼. 동문회 중에는 해병대 동문회가 제일 잘. 하여튼 해병대 동문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확실하더만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리 보면은 이게 보니까 이게 그 권신의 요새 대구 시정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공항 옮겨놓고 시청 옮겨놓으면 저 이명박이도 저 청계천 하나 가지고 대통령 되듯이 시도 그거 하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요새 대권 노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큰 뜻을. 예, 아니 그 조국 그 임명하고 난 뒤에 4월 동안 중앙원 가서 28 기념공원이죠. 가서 4월 동안 그 물론 근무 시간 전에 했다 합니다.
그 1인 시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주목 안 받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모 신문 언론에 한번 났습니다. 네. 대권 후보 3인방으로 황교안이 나가게 될 거라 벌써 이미 얘기해놨지만 황교안이 내년 총선에 실패하면은 네. 나설 사람이 원희룡 네. 제주지사 원희룡은 지금 그 제주지사 무소속인데도 그 해놨더라고. 네. 원희룡 홍정욱 네. 그 다음에 권영진 이렇게 이름을 해놨더라고. 언론 플레이를 벌써 했답니까 그게? 대권 후보로 언론 플레이 했어요. 일단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네. 성공한 거네. 네. 그렇죠. 지금 신부가 시민 다 빼고 자기 입장에서. 네, 권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발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그 표창원하고 그 토론회에서는 박살이 나는 걸 봤습니다만은 네, 네. 정치적인 그런 그 머리 돌리는 건 굉장해요. 네. 지난번에 그 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범원 내거리에 한복 두루마기 입은 사진을 크게 했어요. 왜 그랬나? 그것도 성공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구 시장 시민들이 몰랐어요. 덮보잡이거든요. 네. 정말 누구야 이래 된 거예요. 두루마기 입고 큰 사진 붙여놓으면 정말 만놈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미 자기 이름을 알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좀 배우세요. 저는 네. 저밖에도 못합니다. 그러게. 저는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가 개인이 제가 집을 옮길 때도 네. 집을 옮기려면은 네.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아파트 평수든 뭐 어찌됐든 그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게 어떤 규모의 몇 평짜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위치는 애들 학교나 여러 내 직장이나 이런 가지 생각할 때 어디에 이사를 가야 돼 이걸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어디 가서 막연하잖아요. 그럼 대구시청에 시청 직원이 몇 명인데 주차 대수는 몇 대고 또 거리를 가고 또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계획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장소나 위치가 어딜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또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공항 문제도 그 대구공항 이전하는 모든 비용을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게 하고 똑같아요. 대구시정이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은 뭐 해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대구공항이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막상 대구공항이 나갈 때 그 비용 부담을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정 대구시민 내 주머니 거 나가야 돼. 아니 내 주머니 거 나가도 없어요. 뭐 수조원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최근에요. 최고의 경상북도 이철우 주사는 또 무슨 이야기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의성하고 군위가 군공항 이전지 때문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떨어진 지자체는 8천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많네. 그래서 그 돈은 8천억이라는 돈은 근거가 뭐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고 어떤 개인 돈을 준다는 건지 무슨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내 생각돼요. 아니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성주 사드 배치할 때 말이죠. 그때 5천억인가 6천억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대구 지하철도 연결해주고. 떡 주려면 생각도 안 하는데. 대구 그 지하철 적자라면 대구 시민들이 돈 몇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사기 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결국 그 사기가 사기였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이게 정치인들이라는 게 표만 되면은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게 정치인이라 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일부 정치꾼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권영진 시장은 결코 훌륭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꾼입니다. 그러고 사잡기가 너무합니다. 이게 참 아까 그 이야기한 거 조금 부연합시다. 이제 원래 이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 잠깐만 조련님 머리는 안 깎으실 거예요 진짜. 늦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안돼. 아니지 당지도에서 깎지 말고 분명히 내려와서 머리를 깎고 하시면 돼요. 공론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이냐 존치냐 뭐 이 부분까지도 안 온 상황 아닙니까? 어떤 시청을 지어야 될지 먼저 그것이 확정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전과 존치한다면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도 또 거기서 전문가들의 뭐 입장이나 그 규모에 맞는 곳으로 결정돼 가는 그런
아무리 공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는 이미 어디로 간지 알고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 나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 나도 알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수비 뭐 민주주의라고 투표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가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게 공론화부터 붙여놓는데 그날 뭐 제가 그 의원이하고 갔었는데 그 중국 청장하고 뭐 중국 의회 의장인가 그 두 분들이 격렬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니 어떤 규모의 지을지 왜 이 여기서 존치를 뭐 어떤 규모를 지을지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존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이야기할 때 뭐 적합한 부지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왜 공론합니까? 네, 네. 하여튼 뭐 그 제도 틀을 잡은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시장. 정말 시민과 국민을 아주 개돼지라는 거지 개돼지. 네, 그래 아까 뭐 돈 이야기도 사실은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는 게 가장 핵심. 아이 그만합시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홍 반장이 이야기 끄자만 했으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다음에 그 공항 문제 얘기하면 더 합시다. 아 좋습니다. 예, 공항 문제를 이야기하면 오늘 마치죠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결론을 내자 보면 요즘 뭐 명성교회 교회가 또 요즘 난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지금 보니까 시청 이전 문제에 시민이 없어요. 조국 문제에 국민이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아니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그 뭐지 또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요새. 이게 조국이라는 건 대한민국 조국이 아니라 뭐 조국 법무 장관 문제 해결하는데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 하여튼 아이고 속상합니다. 만서도 우리 흥분 가라앉고 이게 자꾸 속상하면 병생계 스트레스. 입으로 풀어요. 입으로 풀어.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발 좀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이미 오디션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말을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우리 저 낄끼빠빠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앞에. 알겠습니다. 영걸리님한테. 자 지금까지 저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빠빠.